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얼 캐빈 크루 디케 률쌤입니다. 지금 제주항공 19년 하반기 채용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항목도 변경이 되었고 각각 항목당 2,000자씩 또 작성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서류를 좀 같이 작성하면 어떨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네, 저희 지금 제주항공 채용이 지난번 채용하고는 약간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살짝 언급드리고 그 다음에 자소서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사진, 첨부했던 사진이 사라졌다라는 점, 그리고 요번에 국민 체력 100이라는 인증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가지고 오신다면 우대를 해드린다라는 점, 그 다음에 또 바뀐 부분이 우리 온라인상에서 인성검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체력 검정이 1차 면접을 진행하기 전에 진행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안내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변화된 점은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자소서의 항목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소서 작성할 때 글자 제한 수가 과거에 1,000자도 우리 조금 힘들었는데 요번에 2,000자로 좀 변경이 되어서 아마 다들 고생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다만 너무나 배려스러운 한마디 글자 수 전부 다 채우지 않으셔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률쌤이 추천해줄 수 있는 글자 수, 적당한 글자 수는 가능하다면 1,500자 이상으로 작성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의 성의는 보여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제주항공의 서류는 항상 이렇게 글자 수가 굉장히 넉넉한데 다른 항공사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항공사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서 가능하다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간결하게 글을 쓰시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게 사건이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녹여내셔서 글을 써주셔야 하겠다 정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1번 항목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우리 1번 항목 보니까요. 다음 사항이 꼭 포함되도록 다른 항공사가 아닌 제주항공에 지원하신 이유를 작성해 주셔라 라는 항목이 있었네요. 그쵸? 자, 이 항목당 조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의 조건이 2가지씩 항목당 붙게 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제주항공 연관 직간접적인 경험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셔야 되겠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과 그 기준이 제주항공과 부합하다고 생각했다면 그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항목은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바로 제주항공, 한마디로 회사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공부 없이는 글쓰기가 가능하지 않겠고요. 여러분들이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해요. 자, 그러면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조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바로 제주항공 연관된 직접적인 경험 또는 간접적인 경험으로 글을 풀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때부터 글쓰기가 시작이 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던데, 아무래도 이 항목을 이렇게 해석하시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이 직간접적인 제주항공 연관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제주항공 이용 경험이라는 이야기로 해석하지는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물론 회사에서 좋아하게 될 경험담은 아무래도 제주항공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해본 탑승 경험을 좋아하시겠으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용 경험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제시가 없었고 제주 연관 경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제주항공에 연관되어 있는 경험이라면 어떤 직접적인 경험도 어떤 간접적인 경험도 서술할 수 있다라는 사인이 되기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글쓰기를 주저하셨다면
탑승 경험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인 제주항공과의 연관된 경험 한번 살펴보시고 또는 없다면 간접적인 경험으로 글을 풀어내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 직접적인 경험에는 그러면 탑승 경험 말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직접적인 경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여러분, 제주항공과의 연관된 직접 경험, 물론 탑승 경험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주항공에서 하고 있는 혹시 이벤트 같은 것들을 직접 참여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 또한 직접 경험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번에 우리 취업 박람회, 우리 김포공항에서 했던 항공산업 취업 박람회에 참석하신 분들, 혹시 제주 부스나 그리고 제주의 임직원분들과 혹시 대화할 수 있었던 현장에 함께 계셨다면 이것 또한 제주항공과 연관된 직접적인 경험에 참여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과 그리고 화요일에 남아있는 제주항공 채용 설명회, 그래서 이 채용 설명회에 참석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것 또한 제주항공과 연관된 직접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간접적인 경험들은 뭐가 있을까요? 생각을 하실 텐데요. 네, 우리 간접적인 경험은 여러분 더 폭넓게 경험해 오고 있어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또는 홈페이지에 오픈되어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제주항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나,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으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제주항공을 이용해 봤던 분들이 혹시 지인으로 계시다면 그 지인들에게 듣는 여러분들이 서비스의 생생 후기 같은 것들이 바로 간접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간접적인 정보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서술해 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사를 통해서 접한 제주 소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접한 제주항공 서비스의 어떤 소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하신 경험이 있다면 그런 직접적인 탑승 경험이랄지, 그리고 또 그 밖에 채용 설명회를 통해서 들었던 사내 문화나 복지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서술해 주시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은 말 그대로 지원 동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조건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회사의 선택 기준, 여러분들의 회사 선택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 선택 기준은 과연 제주항공이 부합하는가, 그것을 설명해 달라라는 이야기였죠. 우리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린 기업 문화라던가, 그 다음에 또 회사 내에 있는 복지들, 그 다음에 연봉의 수준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무대로 서비스를 하고자 하시는데 그 세계의 무대가 어떤 곳들로 향해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기준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회사 선택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회사 선택 기준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에는 자기 자신이 어떤 회사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지를 솔직하게 작성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작성을 시작하시게 되면 자칫 제주항공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기준으로 글쓰기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또 주제를 바꾸셔야 되고 힘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 제주항공에서 특징적으로 강조하시는 제주항공에 자신 있는 기업 특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신 다음에 나는 어떤 회사 가고 싶었더라 생각을 해주시고, 제주항공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강점이 있었는데 맞아, 나도 이런 강점이 있는 회사에 가고 싶었어 라고 하면서 회사의 특징들 공부를 먼저 리스트로 딱딱 정리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들이 몇 개 있으실 텐데 그것과 부합하는 것을 꼭 집으셔가지고 글쓰기를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 제주항공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요즘
뉴 스탠다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겠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회사 선택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들로 풀어내실 수 있도록 제주항공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시고 글쓰기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항목 봤더니요, 해당 직무를 지원하기 위해 본인이 했던 노력을,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 두 가지 생겼는데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으면 하시느냐 하면 해당 직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어떤 노력을 하셨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글쓰기를 해달라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봤더니 향후에 여러분들이 승무원이라는 직무를 계속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생기게 될 어려움, 어떤 것들이 좀 예상이 되시는지 적어보시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내가 남들과는 다르게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인지 그런 내용들을 서술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네요. 자,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들어가야 될 텐데, 우선은 첫 번째로, 자, 본인이 하는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노력, 이 직무 수행을 위한 노력, 뭘 하고 계시나요? 요거를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때 률쌤이 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주의사항 하나. 이때 여러분들의 노력에만 마음을 쏟으셔서 글쓰기를 하시기보다는, 제가 과거에 티웨이 항공하고 우리 에어서울 자소서 팁 드리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낼 때는 자신에게만 집중했을 때 내 글을 읽어야 할 독자의 기호나 선호 사항에 맞지 않아서 읽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차별화된 노력을 가능하다면 LCC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욕심내실 수 있을 법한 그런 노력들 위주로 풀어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는데, 그러면 율쌤이 여러분들한테 LCC 승무원들만의 어떤 차별화된 중요 자질, 필요 자질, 이런 부분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안내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항공사,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서비스할 수 있는 아이템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유상으로 서비스 판매를 해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직접 돈이 들지 않는, 그러니까 몸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손님들한테 인상 깊게 남길 수 있는 특화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시고 계시고 중요하게 여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승무원들한테 그런 어떤 재능, 손님들 앞에서 무언가 기쁨을 줄 수 있는 남다른 재능 같은 것들을 좀 들고 계신 분들에게 당연히 좋은 점수가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손님에게 감동이 되고 또 그 손님을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나름의 노하우를 어떻게 좀 길러 오셨는가, 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글로써 작성해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LCC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력 노선, 그래서 주된 노선들이 대부분이 단거리거나 또는 중거리 노선, 이런 노선들이다 보니까 서비스 시간이 FSC의 서비스 시간보다는 확실히 짧다라는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기내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정확한 서비스가 나가지 못해서 손님에게 뭔가 만회를 하고 싶은데 만회할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은 항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신속하지만 굉장히 정확한 서비스를 하는 발 빠르고 손 빠른 그러한 모습들의 노력들이 담겨 있다면 아무래도 제주항공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승무원의 중요한 자질, 제주항공뿐만 아니라 LCC 항공사들의 대부분의 이제 모습들이 되는데, 아무래도 역사가 좀 길지가 않다 보니까 이 역사가 길지 않은 항공사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견뎌야 할 또는 위기에서 대처해야 할 그러한 부분들이 노하우로 좀 단단하게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성장의 시기에 있는 항공사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땐 우리 가족 이랬다가 우리가 지금 회사가 너무 힘들어지고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전 떠날게요 하는 이러한 친구들이 사실 당연히 반갑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든 일, 슬픈 일 또는 정말 기쁘고 너무나 행복한 일들, 다양한 일들이 정말 그 희로애락이라고 하죠. 정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랫동안 나와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지원자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의 업무 경험이나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 또는 여러분들이 그룹 과정으로 대학 시절 팀플을 했던 그런 시간들에서 뭔가 말이 잘 안 맞길래 해체해버렸어요. 정말 좀 마음에 안 드시게 행동하시길래 그만둬 버렸다고요. 이런 느낌 대신 여러분들이 혹시 의리를 지키고 열심히 그곳에서 함께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좀 녹여주시면서 저는 이러한 노력들을 하며 제주항공의 앞으로의 긴 시간을 함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노력이 아닐까요? 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면접관님이 이야기해 주신 바가 바로 향후에 여러분들이 승무원의 직업을 유지를 할 때 수행을 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운 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어려움을 본인은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를 자세하게 좀 기술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것 또한 주의사항 FSC 항공사의 어려운 점을 습관적으로 가지고 오셔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시차, 우리 LCC 항공사는 시차가 그리 많이 나는 노선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시차를 이유로 하여 체력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사실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마찬가지 장거리 노선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병항공사는 지금 장거리를 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습관적으로 생각해온 승무원의 힘들 것 같은 점 이런 부분들을 바로 글로 녹여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에도 중요한 것보다 바로 LCC 항공사 승무원으로서 가지게 될 고충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승무원, 그것도 LCC 승무원들이 굉장히 고생스러워하고 어려워하는 점들이 뭐가 있을까? 선생님이 두 가지 정도 팁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요, 우선은 우리 LCC 항공사 승무원들 너무 좀 속상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편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승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병항공사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의 편견들을 이겨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점이 참 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어떤 편견들이 좀 떠오를까요? 일단은 첫 번째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믿을 수 있을까? 이런 편견을 가지고 탑승하시는 승객들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해주셔야 되겠고, 마찬가지 대부분이 다 유상 서비스야. 아무래도 공짜로 가지시는 것보다 유상으로 가지시게 될 때 조금 더 서운해지는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들이 대부분이 유상 서비스를 받으셔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 항공사는 안 그랬는데 이러시면서 저렴하게 티켓을 구매하셨다라는 생각은 이제 못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운해 하실 때, 그런 편견을 가지실 때 확실히 저렴하게 탑승을 하니까 서비스도 별로야, 이런 말 안 들을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들에서 굉장히 좀 그런 말들을 들으면 우리 승무원들이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그 편견을 깨고 또 손님들이 우리 항공사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현명한 쇼핑이 되실 거다, 그런 교통수단이 되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풀어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LCC 항공사의 또 다른 차이점 한 가지 더 가지고 와 본다면, 풀서비스 캐리어 같은 경우에는 기내식 하나를 제공을 하더라도 한 번에 손님들한테 서비스가 쪼르륵 나갔다가 한 번에 식사를
바다를 쪼르륵 걷는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를 보여주는데, 이 저비용항공사의 특징이 유상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간 저 시간 언제든지 손님이 원하시면 여러 가지 에어카페 메뉴를 주문하신다거나 또는 면세품을 주문하신다거나 굉장히 조금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서비스 형태를 좀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달라고 하는 대로 막 식사를 주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체력적인 소모나 그 다음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계산 같은 것들 또한 굉장히 예민하지 않으면 이렇게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요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예민해야 하고 신경을 딱 이렇게 쓰면서 열심히 좀 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집중력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찾아오는 스트레스,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좋은지, 그런 집중력을 기르기 위한 또 어떤 노력들을 해왔으며,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할 자신이 어떤 이유에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술해 나가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항목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3번 항목 보니까요, 본인에게 직업으로서 승무원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세요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혹시 특별한 본인만의 직업관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해주셨네요. 조금 어렵다면 어렵게 해석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쉽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승무원이라는 이 직업이 과연 나한텐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내 주시는 걸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적으로 정말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싶기 때문에 가져가는 어떤 수단이라고 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저는 의식주 다음으로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승무원이란 바로 의식주 다음으로 제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글쓰기를 풀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승무원의 직업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인지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조건 한번 볼 텐데, 바로 여러분들이 지닌 혹시 특별한 직업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서술해 주세요 해 주셨는데요. 자, 이 직업관이란 뭔가 한번 여러분들이 딱 찾아보시면은 직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정한 관념 같은 것들. 자, 그래서 찾아보면 한 3가지로 딱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생계 유지의 수단,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직업관은 예를 들면 내 개성을 펼칠 수 있는 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한 부분을 또 봤더니 사회적인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또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 직업관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직업관이 있는지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은 딸로서 또는 미래의 누군가의 부모로서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게는 미래를 좀 안정적이게 살아갈 수 있는 필수 요소, 그리고 그 밖에도 예를 들어서 식견을 넓혀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수단, 이렇게 표현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직업관에 대해서 아마 과거에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이번에 자소서 작성을 계기로 그래, 내 직업관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주항공의 항목은 과거에 비해 새 항목으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실 각 항목당 2,000자씩이 돼버리다 보니까 각 항목당 조건이 2개씩 붙었기 때문에 율쌤 생각에는 왠지 6항목을 1,000자씩 써야 하는 조금 힘든 그런 자소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긴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쁘게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낼 수 있게
있겠구나 생각하시면서 즐겁게 글쓰기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선생님이 항상 자소서 쓸 때 하나 더 강조하는 부분, 바로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 시 어떤 오타나 이러한 부분들 검열 잘 하시고 너무 기계만 믿으시면 안 되고요. 꼭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판단하셔서 끝까지 정확하게 제출하시려고 집중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밀리는 시간대에 바로 제출하시지 마시고 조금 넉넉한 시간대에 안정적으로 한 3일 전이나 4일 전에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자소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